예, 금일 정치개혁과 검찰 사법개혁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생당 전 최고위원 이내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과 후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기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음 동다은 국민주권 정치연대 상임대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 정의사법 실천연대 대표 오셨습니다. 최자영 한국외대 겸임교수님 오셨습니다. 유인호 변호사님은 좀 이따 오실 거고요. 그리고 김창도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 겸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문병호 의원님 아직 안 오신 것 같고요. 문민현 전 국민의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기 시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춘림 민생당 전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다음 윤호상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면서 강원관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종선 국제협상전략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엄원지 스포츠닷컴 대한장인예술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강대 대한민국 5대 국세장님 오셨습니다. 임성호 한겨레신문 발전연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노재우 한겨레신문 발전연대 고문님, 이상직 한겨레 문화공간 원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배영규 한일 대중교류회 대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럼 조남숙 사법정의 국민연대 위원장님, 한옥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장님,
이경자 전주시문학 대표님, 이 김성진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 겸 공직자 직무감시단 대표님. 네. 오늘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이승원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 겸 가수님. 정대호 정의사법 실천연대 이사님. 김광동 경영지도사님. 문승권 경영지도사님. 최홍식 중앙기획 대표님. 권오진 전 관광협회 대표님. 박용수 동국대 교수님. 김봉주 IT기업 대표님. 전지수 한국외대 박사님. 김종욱 충청지역 체육 최대포럼 더한힘 리더십 연구원 회장님. 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다은 국민주권정치연대 상임대표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정치연대 대표 동다은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판은 좌우 이념 논리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네, 우리 홍익인간의 기조가 우리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기조인데, 우리 정치판은 좌파 우파로 나눠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양분화된 우리 현실 정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치연대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금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그것을 실현하기보다는 각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새 시대, 새 물결, 새 정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정치연대 일원들은 우리 정치판을 혁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여기 장기표 대표님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 대표님 정의사법 실천을 같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도 대표님은 국민주권정치연대 우리 송파구 대표입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장기표 대표님과 강남구 대표님, 김창도 대표님과 축사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 혁신을 위하여 저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고요. 우리 정치 문화 혁신과 사법 개혁의 등불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지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님 축사 아직 안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기조 발표로 하겠습니다. 장기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나 망가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정치 뉴스를 보도할 수밖에 없고 보도하고 있는데, 매일 나오는 뉴스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뉴스는 거의 전무합니다. 맨날 아주 그것도 입에 담기조차 정말 힘든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심지어는 또 불법적인 일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심지어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가 돼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근데 이 법치주의를 유지 또 발전시켜야 될 이 검찰, 사법기구가 이것도 좀 제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마침 영국의 연구기관인 내가툼이라는 데서 전 세계 167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사법기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위랍니다. 155위. 그 조사가 얼마나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경제력 10위의 나라에서 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아니고 꼴찌 167개국 가운데 155이면 꼴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법기관 종사자들, 검사나 판사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텐데 전혀 반성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예로 그 돈 50억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 선고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특권청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봐주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처럼 한국 정치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이 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전혀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때 우리 김창도 박사님의 주도하에 이 정치 개혁과 검찰 사법 개혁을 위한 우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토론회가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요즘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이 불법적인 행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기초한 시대 정신을 구현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좀 느끼고는 계시겠지만 인류 이 역사의 발전, 동력, 우리 국민이 인류가 잘 살게 하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어 왔던 이 과학 기술이 지금은 말하자면 이 AI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과학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학 기술 발전이 참 그동안에는 역사 발전에 또 인류의 복지에 가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이 민주주의가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팬덤 정치, 이 패거리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주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민주정치의 정반대인 전체주의 정치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되기보다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지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그동안에 그 이념적 지표로서 역할을 해온 이 자유주의가 사실은 자유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뭐 이름도 안 되지만, 하여튼 언론의 자유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짜 뉴스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또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역사적인 대위기를 저는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는 진짜 새로운 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학에 기초한 올바른 시대 정신을 구현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시대 상황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정말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제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뭐 기조 발전이라고 했지만 기조 발전할 건 없고 여러분 하시는 일 잘 되기를 축원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으시고 그 뒤로 들어가면 돼요. 앉으시고 그 뒤로 들어가면 돼요. 뒤쪽으로 쓰면 차에서는 운전사만 내비게이션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부 나와주시죠. 네. 지금 단체에서 먼저 찍고. 같이 찍으시죠. 다른 분 때문에 왜? 사진 다음에다가 아니 그냥 그대로 사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니 그냥 사진 내가 줄게. 그냥 가지 마. 신경 쓰지 마. 여기. 아이고. 우리 동단한테 이리 와. 그럼 저쪽 앞에 같이 찍으시죠. 올라가세요. 아니 올라가세요. 여기 기다려요. 들어가세요. 마스크 1초만 벗어주실래요? 예. 자, 조금 안 보이세요? 예, 그쪽으로 살짝 하고 옆으로 살짝 오세요. 아니, 예, 됐어요. 됐어요. 예, 조금만. 예. 그 모자 쓰시면 안 보여요. 이 가위로 나오세요. 가위로. 아니, 안 보이시니까 옆으로 아예 옆으로 빠지시라고. 예, 그렇게. 예, 예. 야, 됐습니다. 자, 조금 모자 쓰신 분 옆으로 약간만. 예, 됐어요. 자, 모자 좀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고요. 표정들이 영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자, 이쪽 보시고요. 자, 표정들이 좀 환하고 결여 있게. 자, 하나, 둘, 셋. 정치개혁 파이팅! 됐습니다. 네. 그거 다 찍을 때 카메라 가지고. 아유, 그래. 아유.
예, 바로 이어서 김창도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 발제는 한 20분 이내로 압축할 건데 그 전에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를 아마 하셨지만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기조 발제를 해주신 장기표 대표님께서는 서울법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한 10년 선배님 되십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법대라는 그 학교의 위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김해에서 서울법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건데 거기서 학생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그 참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청렴결백하고 강직하다 보니까 정치에서 아직 뜻을 못 이루신 부분이 있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의 기감이 되고 또 우리 정치 전문가들의 많은 또 어떤 교훈이 되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해주신 우리 동단 대표님은 국민주권정치연대 상임 대표고 또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박사, 석사 과정 졸업하고 예정인데 사회복지사고 어쨌든 제가 정치판에 한국 정치의 잔다르크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지간해서 제가 저보다 나이 좀 적은 여성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분들이 드문데 우리 동단 대표는 정말 존경하는 이런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쨌든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발표하신 우리 정의사법 7층연대 강남구 대표는 23년간 사법 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2년 3개월 하기도 어려운데 23년 동안 검찰과 사법부 거대한 권력과 싸움을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감동을 받아 제가 오늘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자연 교수님은 한국 외대를 졸업하시고 그리스 대학에 고고학 박사면서 또 의학 분야에도 또 박사로 아주 또 이 학문과 실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오실 우리 문병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직 변호사고 전 국회의원인데 불과 26표 차이로 이제 인천에서 낙선하셔가지고 다시 재검표를 해서 3표 줄여서 23표 차이로 이제 꿈을 못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지금 사회자 이내훈, 이게 젊은 우리 이내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민생당에서 지난번에 남자로서는 최고 압권이었어요.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생당이 그냥 1번, 2번은 무조건 당선되게 돼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국회의원 꿈을 못 이루시는 이런 분이고 지금 봉황무라는 이제 만화로 아주 만화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주 한 잔 살 돈이 있으면 봉황무 만화를 좀 꼭 사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신 이제 송명기 시조 시인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렇게 시조를 잘 쓰는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평소에 상당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준규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국민의 당에서 그 당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어요. 거의 그 당시 12명까지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일부 비례대표원들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원래 정준규 대표가 한 1년 안 가놓고 의원으로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어떤 간발의 차이로 이제 꿈을 못 이루시는 이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종선 국제협창전략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노래 실력하고 영어 실력이 거의 국내에 참 드문 분입니다. 그리고 윤호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셨고 또 이제 장학금도 하시고 지금 이제 한양대 교육대학원 경영교수로 계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영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민현 전 국민의당 위원장께서는 정말 이제 문필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제가 이렇게 글로 잘 쓰는 분이 있나 할 정도로 실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홍식 중앙기획 대표는 제가 그 30년 친구입니다. 그리고 근호진 관광협회 대표는 우리 한국 관광 분야에 이분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평상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유인호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예. 우리 유인호 변호사님은 이게 말하자면은 아주 젊은 변호사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박사학위도 이게 항공 그쪽 분야에 아주 특이한 프로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아주 한 10년 전부터 제가 알지만 평상시 존경하는 분이라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배럴에서 이제 대변인을 아주 이제 장기간 하셨고요. 항공우주법 우리가 이번에 우주로 인공위성 날렸잖아요. 항공우주법을 전공하신 이런 아주 드문 이런 분야의 이제 또 변호사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일일이 저 기소발제 시간이 이제 있어서 이상 소개를 좀 못하지만 하여튼 전부 오신 분들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하시죠. 제가 이제 기소발제 장기표 대표님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 보시면 이제 13페이지 읽어보시죠. 13페이지 보시면 김창도 대표 주요 프로필. 저는 행정학 박사, 법학 박사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요.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제가 3선 자문위원인데 이번에 아마 4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회장,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 법무부 출입국민 대행기관, 한국외대 전국행정사협회 한국관광평가원 교수로 활동하였고 전 한국유권자연맹 총장을 거쳐서 제가 21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고 송파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길 공저를 냈고 경영 핵심 전략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실무 공저를 2번 냈습니다. 대통령 표창 제가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 대한민국 가족 지킴이 대상을 비롯해서 장관 표창, 국회의원 표창, 시장 표창, 등등 해서 한 100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제가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무명검사인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저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공저도 지금 여기 오신 박춘민 대표만 2번 딱 사고 다른 분들 제 책 구입했다는 분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14페이지 펴보십시오. 내면은 아직도 여전히 위기 상황이며 제가 보기에 도처의 위기 징후가 만연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내실 있는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맞게 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합니다. 지역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 협치와 상생 정치 문화가 필요하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공천 과정의 투명한 개방과 정당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맹자 이야기를 썼는데 맹자가 이제 우리 한국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맹자의 민본 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고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맹자는 2300년 전의 인물인데 오늘날 한국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 조선시대의 삼봉정조전은 이제 조선의 국가 토대를 구축한 인물인데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라고 주장하여 민본 애민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의 율곡 2위는 개혁의 목표를 유교 본래의 민본과 위민의 바탕에 두면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이제 다산정약용은 말하자면은 중간에 보시면
조선 사회를 부패한 나라, 썩어 문드러진 불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불안의 나라, 썩어서 하나도 썩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드시 이대로 두면 패망한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은 그 당시 그 위정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산을 18년간 유배를 시켰죠. 그리하여 이제 다산의 주장대로 조선은 일강들에 휘둘리다가 결국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아주 쇠락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는 뭐 선진국 반대에 올라온 사실이지만 내부 계획이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선거가 매년 뭐 한 2년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이 만연해서 국가재정도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난 한 50년 이상 핵과 미사일로 이제 위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침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합하겠다고 벼르고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이 늘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 세 사람을 어떤 세계를 지배하려 한 유명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지배한 것이 많은 이제 뭐 헬레니즘 문화를 어떤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이제 최자영 교수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신데,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했으면도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계자 자리를 놓고 이제 공개되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고, 징기스칸도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몽골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